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 석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버지 해방일지라는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지아 장편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지난해 1부에 이어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너와 내가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너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는데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내리지 않는 이 꿈 같은 곳으로 날 데려온 거야.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날아가는 새들, 길을 묻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잠들지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날아가는 새들, 길을 묻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잠들지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예, 노래 들었습니다. 짙은이 부른 백야라는 노래인데요. 오늘하고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는 그 인디 음악 위주로 음악을 선곡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왠지 그 아버지 해방일지라는 소설과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선곡을 했거든요.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3일간의 장례식,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걸 배경으로 소설이 풀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상갓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있었는데 아버지와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 친족 그리고 나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조명하면서 이제 소설은 이어나가죠. 계략적으로 한 20여 명의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의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캐릭터, 가장 그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의 동생입니다.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작은아버지죠. 작은아버지. 그 작은아버지라는 인물은 아버지하고 평생을 그 척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반목을 해온 인물인데 그 빨치산 형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작은아버지가 형이 죽었다, 형이 돌아가셨다라는 부음을 받고도 전화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릴 정도로 냉담합니다. 둘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초반에 나오는 그 일이 이제 소설 끝까지 이어지죠. 평생 술을 옆에 끼고 살죠. 소주를 옆에 끼고 평생을 사는데 작은아버지가 이제 집에 찾아오는 날에는 사단이 납니다. 형한테 행패를 부리죠. 니는 그리 잘나서 집안을 말아먹었냐. 남의 인생을 망친 놈이 가만히나 있지. 무엇이 잘났다고 멀쩡한 사람을 뱅신 만들고 지랄이야 지랄이. 동생 뱅신 만들고 잠이 쳐오드냐. 동생이 형한테 할 소리는 아니죠. 그래도 작은아버지가 얘기를 할 때 형은 이게 묵묵히 듣고만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한 캐릭터 작은아버지와 아버지가 어떤 화해를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이제 이 소설의 포인트거든요. 나는 주모 화자 있죠. 나는 차라리 작은아버지가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죠. 왜냐하면 껄끄럽고 힘드니까요. 보기가 죽은 아버지와 산 작은아버지 화해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긴장 기류가 흐릅니다. 사연을 한번 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듣는 분한테는 그 사연을 알아보면 어느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교실에 토벌대가 들이닥치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고상욱 본 사람 손들어. 아이들이 앉아 있고 총을 들고 사람이 들어와서 소리를 치니까 동생이 그 반에 있었는데 고상욱은 형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죠. 형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가 형을 자랑하고 싶어서 손을 번쩍 쳐듭니다. 어디에 있다.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형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정말 순수한 어린이였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의 죽음을 가져오는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그 토벌대가 와가지고 다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이제 화자의 할아버지죠. 아버지의 죽음을 가져오는 사건이 되고, 그래서 작은아버지 본인도 이제 표현에 따르면 오줌을 지리고 혼절한 상태로 발견이 되죠. 평생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형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 사건을 빌미로 할아버지까지 토벌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니까 집안을 다 망하라 먹었다.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은 형한테 있다라고 동생은 평생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글쎄요, 저는요 그 어렸을 적에 그 어른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을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른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어른들만의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살다 보면 형제나 자매 사이에 반목이 있고 갈등이 있고 비일비재하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으로 이제 어른들을 보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수없이 그 다짐을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다가 그 기억을 이제 묻어 놓습니다만 막상 어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특히 형제들, 친척들 간에 그런 경우가 많이 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겪은 것만 해도 수없이 많고요.
그런데 이 소설을 읽고 뭐 이 소설을 읽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들 이러고 사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아가는 거, 알고 있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게 소설의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그레이의 깜빡 그리고 롤러코스터의 습관까지 듣습니다. 방금 지나간 저 여자도 예쁘기는 해. 방금 또 스쳐 지나간 여자도 괜찮은 몸에 yes. You know what? 재미없어 No no 전부 매력 없어 서서 다 거기서 거기 뭔가 가벼운 느낌 내가 말을 걸어도 난 튕길까 잘 아는 곳인데도 길 묻게 만들어 하고 다시 눈을 또 하고 다시 봐도 넌 달라 쟤들과는 달라 하고 다시 눈을 또 하고 다시 봐도 넌 달라 Hey Hey 아까부터 계속 널 봤어 CGV 앞에서 눈이 마주칠수록 시크해져가 넌 나 같은 놈들은 관심도 없다는 듯 동정할 땐 날 쳐다보는 차가운 눈 그래서 더 끌려 배우 같은 포즈 높이 high heels 주변을 두리번 기다리나 보니 ain't 그러니까 Baby girl I'm just saying 너의 남자 잠시 깜빡이게 하고 싶은데 내가 말야 전화번호 같은 거 물어보지 않을게 대신 이어폰 한쪽만 껴봐 이게 누구 노래냐면 하고 다시 눈을 또 하고 다시 봐도 넌 달라 쟤들과는 달라 Hey 하고 다시 눈을 또 하고 다시 봐도 넌 달라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너를 내게서 깨끗이 지우는 날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직도 너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만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정신기한 일이야 이럴 수도 있군 너의 목소리도 모두 다 잊어버렸는데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더군 아무 생각 없이 또 전화를 걸며 웃고 있나봐 사랑해 오늘도 얘기해 믿을 수 없겠지
수 없겠지만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얘기 안녕 이제 그만 너를 보내야지 그건 너무 어려운 예, 노래 들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리에서 아버지가 사귀던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상당히 그 입체적으로 이제 구사를 좀 묘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떤 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재밌습니다. 아버지의 이제 동창이 있는데 소학교, 초등학교죠. 소학교 동창이자 지금은 현재 시계방을 하고 있는 박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캐릭터가 나오죠. 그 사람은 이제 평생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인 마치고 교련 선생으로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그 극과 극의 대척점에 있죠. 아버지하고는. 근데 그 친구인 박 선생은 그래도 좀 인간적인 면이 많이 보여요. 토벌을 하러 갈 때 저쪽에다가 총을 쏴야 되는데 하늘로 총을 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쏜 총알이 잘못해서 친구나 동네 사람이 맞을까봐 그런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죠. 아버지한테는 둘도 없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욕을 해요. 평생 조선일보나 구독하고 교련 선생으로 살아온 놈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제 투닥거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부러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신문 보급소로 매일매일 나갑니다. 일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나니까 딸 입장에서 아니 그렇게 싫은 사람을 왜 그렇게 만나러 가느냐. 그랬더니 이제 한마디 툭 던지죠. 그래도 사람은 걔가 제일 낫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걔가 제일 낫다. 그래서 사람은 걔가 제일 좋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1980년대에 이제 민주화 운동, 학생 민주화 운동을 할 때 형은 전투 경찰로 가고 동생은 데모하는 학생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그 막 데모 현장에서 마주치는 그런 일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뭐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념보다 앞서는 건 사람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좀 던져줍니다. 실제로 그 작가는요 장례식장에 찾아왔던 두 부류를 현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 산속에서 혁명을 했던 동지들과 그 사람들이 이제 조문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들과 같이 이제 옥살이까지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부류 이쪽에 앉아 있고 이제 그들을 토벌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리고 평생 교련 선생을 한 어떤 박 선생 그런 한 부류가 이렇게 대척점에서 따로따로 조문을 놓은 겁니다. 두 부류가 따로 떨어져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작가가 느끼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 현대 사회의 축소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비로소 작가가 소설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결심을 했다는 거죠. 세상은요 작가의 눈을 빌려서 보면 좀 더 선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I kissed a virgin today, and then I tipped her over just now. Don't ask me how, don't ask me why. I didn't have to try anyway. Oh, check my style, let me see a pretty little snail. Can I feel your teeth in the mouth? Mírame, déjame ver tu bella hocico. Puedo sentir tus dientes en mi boca. Ven a jugar conmigo, pequeña hermana, ven aquí. No quiero esperar, no quiero charlar. Tú sabes que este será tan dulce. Oh, check my style, let me see a pretty little snail. Can I feel your teeth in the mouth? Mírame, déjame ver tu bella hocico. Puedo sentir tus dientes en mi boca. Check my style, let me see a pretty little snail. Can I feel your teeth in my mouth? Mírame, déjame ver tu bella hocico. Puedo sentir tus dientes en mi boca. 예,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일들이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웃음 포인트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독자들이 웃는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죠. 어머니는요, 아버지하고 평생 동지입니다. 그리고 역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아버지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집안 살림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현실에서도 실제에서도 두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동지로 돼 있잖아요. 그것 그대로 이제 따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버지는 그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일로 항상 구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아버지가 마을 동네에 왔다가 무슨 물건을 팔러 왔겠죠. 날이 저물어 가지고 갈 곳이 없는 그 박물장수인가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지고서 이제 뭐 숙박할 데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여인을 그분이 여자애는 여인을 집으로 들여 가지고 하루를 재워주겠다고 데리고 옵니다. 지금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낯선 여인을 하루를 재워주겠다. 왜냐하면 갈 곳 없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라는 말이냐. 이것이 이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그 어머니는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걱정이죠. 첫 번째 걱정은 일단 싫죠. 불만이 가득 차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 벼룩을 옮길 거다라는 게 첫 번째. 지금 그때는 이제 벼룩이 뭐 사람들 시간에 이제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벼룩 약도 맞고 막 그랬던 것 기억이 있는데 벼룩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걱정이고 왜 우리 집에서 재워주느냐 저 성님 때도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결국 다음 날 벼룩을 다 옮겨놓고 마늘 반접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그 여자가 재워준 그 것에 대한 그 고맙다는 보답이 아니라 도둑질을 해가죠. 당연히 와이프한테 어머니한테 구박을 받겠죠. 그리고 또 뭐 사소하게 옷을 잘 털지 않는다 잔소리를 듣고 뭐 술 담배는 언제 끊을 거냐 잔소리를 듣고 그런 거죠. 이제 사소한 일도 있지만은 빚 보증을 잘못 쓴 경우도 있었고 제대로 농사를 잘 짓지 못해서 구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뭐 새농민을 보고 이제 문자로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혁명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농부가 되는 건 어렵다 하는 거죠. 일도 뭐 반일을 2시간 이상 하지 못하는 걸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혁명을 하는 사람들도 실제 농사 짓는 거는 별개 문제 같아요. 정말 힘들죠. 근데 이제 둘이 어머니 아버지가 앙숙인데 하나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불만이 가득 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죠. 왜 혁명을 한 거냐? 민중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 아니냐? 대답 좀 해봐라. 그러면 어머니가 꼼짝 못해요. 그걸 보고 이제 딸이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티키타카 하는 그 장면에서 상당히 웃음 포인트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당연히 이제 독자들은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멋과 인생을 아는 그런 낭만파 쪽에 가까웠고 어머님은 아주 지독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설정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공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그 빨치산에서 그 뜻을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뜻이 파르티잔에서 온 말이더라고요. 파르티잔. 영어로 파르티잔인데 이게 비정규군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정규군이라는 것은 뭐 어떤 시스템 조직이 있어가지고 뭐 대대, 중대, 소대 뭐 이런 식의 정규 부대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게릴라 부대입니다. 무장 정규군이 아닌 무장 전사를 파르티잔이라고 불렀는데 이거는 좌익이든 우익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포괄적으로 파르티잔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는 이제 1930, 40년대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이제 싸운 항일 연합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일 유격대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항일 빨치산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일본하고 대항하는 이게 산속에서 싸웠죠. 그런데 이제 반대편 빨치산에 적이했던 일본군과 만주군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공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공비. 거기에서 이제 공비라는 유료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40년대, 50년대 조선 인민유격대가 있었고 그 인민유격대를 부르는 명칭을 빨치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비는 공비인데 무장을 했다. 무장공비라고 불렀죠. 나중에 이게 간첩을 지칭하는 용어가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빨치산 판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건국 때 형성된 정치 파벌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쭉 나옵니다. 이 용어에 대한 어떤 그 정의가 미리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책을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악 듣겠습니다. 회색 빗물들은 이 도시에는 네가 필요해. 색다른 색으로 하나둘 너에게 빠져들게 만들곤 해. 기다렸어 누군가 내게 와 말 걸어줄 사람. 나도 모르게 날 바라보다가 그렇게 따뜻하게 껴안아줄 사람. 이젠 너도 필요하지 않니? Baby
없을 거야. 누구나 가끔은 도저히 웃어지지 않는 날 하루는 있다고 장난치며 내게 말하던 너를 기억해. 기다렸어 누군가 내게 와 날 알아줄 사람. 나도 모르게 날 바라보다가 그렇게 따뜻하게 껴안아줄 사람. 지금 너도 필요하지 않니? Ba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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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ike you an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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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ike you an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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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날 가장 벅차게 안아줄래.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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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ike you an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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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ike 나처럼 멋진 사람 아마 다신 없을 거야. Bab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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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ike you an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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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ike you an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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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 날 가장 벅차게 안아줄래.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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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ike you and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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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like 나처럼 멋진 사람 아마 다신 없을 거야. 저는 그 아버지 해방일지 첫 구절을 읽자마자 뭐 까미가 생각났습니다. 알베르트 까미 있죠.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하는 알베르트 까미가 딱 생각이 났는데 이거 까미를 따라하네? 뭐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의도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런 거죠.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양로원으로부터 전보를 한 통 받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방인이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정지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정지아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 유사한 첫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학적 장치로 봐야 되겠죠. 유사한 구성을 진짜 끌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책 내용에서도 그 까미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모르고서 쓸 리는 없고 우연하게 맞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과 죽음 이 두 가지를 놓고 이 소설 모두 이제 죽음을 계기로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음 자체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 그리고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제 계기가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이거는 이제 주인공을 비롯해서 가족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고 이방인에서도 엄마가 죽자 이제 주인공 메르소가 이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죽음으로써 시작하는 어떤 이제 장치를 해놓은 거죠. 까미 이방인은 이제 실존주의 철학을 다루는데 이 작가 화자도 이제 실존주의 언급을 잠깐 합니다. 엄마의 죽음은 그 어떤 메르소가 자기 세계가 이제 무의미하다, 부조리하다 이런 출발점을 이 되는데 깨닫는 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자 작가도 아버지 해방일지, 아버지 죽음을 통해서 이제 가족 그리고 나 개인 어떤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거죠. 아버지가 진정으로 해방된 그런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여정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소설을 보면 일단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삶의 본질 그리고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해방일지는 이제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감정적인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좁히느냐 하는 노력을 쭉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제가 읽자마자 까미가 생각났는데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 그리고 감정 이런 것을 문학적으로 탐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넌 나만을 위한 춤붉은 칵테일 빛에 담긴 이 밤 난 너와 단둘이 떠나고 싶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했지 지금 우리는 춤을 추고 있어 비밀스러운 몸짓과 노래로 검게 모두 타버린 것 같은 내 심장에 터질 듯 너를 비추고 붉게 물든 나의 입술 뜻밖의 아찔했던 그 입맞춤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했지 지금 우리는 춤을 추고 있어 비밀스러운 몸짓과 노래로 아무 말 할 수 없어 넌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이 밤이 다 지나가면 넌 사라질 것 같아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했지
이 책을 읽고요. 이념이라든지 사상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 무엇보다도 나의 아버지로서 우리 곁에 있는 인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서 울컥했습니다. 언제는 한없이 엄격하기도 하고 또 언제는 한없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아버지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우리 시대에 이제 금기시 되어오던 우리의 슬픈 역사가 있었죠. 그걸 유쾌하고 인간적으로 그 풀어낸 문학의 힘을 이 책을 읽고 느꼈습니다. 마음은 없어 헤어져 유시민의 추천의 말이 이렇게 써 있네요. 괜히 울컥하다가 웃음이 나오고 그래서 슬픈데 재미있고 진지하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다. 보고 싶어 너의 눈물을 소설은 진실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거짓말이다. 정지아 작가가 한 말입니다. 보고 싶어 자, 오늘은요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작가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라디오 집편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편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넌 말하긴 했었지 지나가듯이 이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싶어 너의 눈물